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8년 8월 19일 이날은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한 아파트 분리수거 날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새벽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챙겨서 집을 나섰죠. 해가 뜬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침 5시 50분 분리수거를 끝내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한 주민이 주차된 차량과 아파트 옹벽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꽤 묵직해 보이는 하얀 물체. 궁금증에 가까이 다가간 주민은 즉각 주저앉고 말았죠. 그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의 여성 시신이었습니다. 주민은 급히 경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현장을 본 경비원 또한 즉각 경찰에 신고합니다. 도착한 경찰은 일단 이 시신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폭행을 당한 듯 멍으로 가득했는데 그마저 심하게 부어있어서 얼굴을 식별하기 아주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녀가 나이가 좀 있는 여성인 것 같다라는 것만 추정했죠. 그런데 끔찍한 건 또 있습니다. 시신의 음부에 막대기가 꽂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로부터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던 정말 너무도 현장이 참혹하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이었죠. 이 시신의 모습을 본 경찰은 피해자가 분명 큰 원한을 샀던 게 아닌가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훼손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유일한 건 시신 옆에 있던 차에 찍혀있는 지문이었죠. 근데 그것조차 형태가 불분명한 쪽지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적으로 신원 파악에 나섰는데 피해자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63세의 송씨. 이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분이었죠. 그 집은 대문 앞에 커다란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웃들은 그녀를 대추나무집 할머니라고 불렀었죠. 송 씨는 병방동에서 사실 꽤나 유명인사였습니다. 평소 화려한 옷차림을 즐겼고 또 친구들과 춤도 잘 추러 다니셔서 멋쟁이 할머니로 소문이 나 있었죠. 결코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인이 소유한 이 대추나무 다세대집에 월세를 두고 그 소득으로 남편과 여생을 즐기고 있던 송씨 할머니. 그런데 누가 그녀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요? 부검 결과 송씨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졸랐다는 건데요. 송씨의 상체에서 다행히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검출됩니다. 경찰이 상황을 추정해 봤을 때 누군가 송 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했고 이후에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끝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어떤 심리였는지 분풀이였는지 음부에 막대기를 꽂았던 것으로 추정되죠. 60대 여성에게 이건 너무나 끔찍한 처사입니다. 사건 당일 송 씨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 전날 8월 18일 오전 그녀는 친구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천으로 향했고 저녁에 모임을 끝내고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출발해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임항역에 내리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됩니다. 그날 밤 10시 56분 송 씨가 혼자 병방 시정 주변의 한 빌라를 지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영상으로 확인한 모든 경로에서 송 씨는 혼자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통해 추정해본 이 사망 시간은 18일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좁혀지게 되죠. 현장을 좀 더 살펴볼까요? 시신이 발견된 곳 맞은편에는 아파트 놀이터가 있었고요. 약 20-30m 떨어진 곳에 후문 경비실이 바로 있었습니다. 시신을 이곳에 유기하러 온 범인, 분명 흔적을 어딘가 남겼을 텐데 경찰은 놀이터와 경비실 사이 모든 구역을 집중 수색하게 되죠. 그 결과 버려져 있던 송 씨의 소지품 몇 가지를 찾아냅니다.
아파트 옹벽 위의 화단에서 그녀의 화장품, 우산이 발견되었고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가방도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로에 무언가를 불태운 흔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송 씨의 소지품을 태워서 완전 범죄를 노린 것으로 보였죠. 안타깝게도 범인에 대한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근 계양구에 사는 유사범죄 전과자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가진 이는 없었고요. 한편 중년 여성을 이렇게 살해하고 또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다라는 점에서 단순한 놈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찰은 마약 상습 투약자들도 용의선상에 올리게 되죠. 잔혹도가 그 정도로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취해서 뭔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들 중에서도 용의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송 씨의 소지품들 중 하나에 DNA가 추가로 검출되었다는 희소식이 들려오면서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일단 유전자를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들과 대조하게 되는데 어쩐 일인지 영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신 옆 차량에서 발견된 쪽지문에 대한 감식도 의뢰했죠. 이건 형태가 불분명해서 사실상 감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놈이라면 이건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왜 데이터에 없는 걸까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민 한 명이 그날 밤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말하는데 밤 11시 40분 사망 추정 시간과 일치하죠. 이때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키는 160 후반 정도, 작은 체형에 곱슬기가 있는 스포츠 머리, 전체적으로 좀 까무잡잡했고 여드름 자국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시 겨자색 남방에다가 어두운 색 긴 바지를 입고 다소 낡아 보이는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해요. 꽤 구체적인 목격담이죠.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몽타주를 제작했습니다. 사진 속 바로 이 사람이죠. 자, 지금까지 현장에서 DNA도 확보했고 몽타주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범인에 대한 윤곽이 꽤 많이 나온 상황인데 왜 이상하게 추가 제보가 없었던 걸까요? 혹시 이 지역 사람이 아닌 걸까요? 이후 광범위한 수색과 수배가 벌어졌지만 더 이상의 추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추나무집 할머니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범인은 잡힐 듯 하다가도 자꾸만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듯 했죠. 하지만 결코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이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수집된 증거들을 기반으로 그때 당시에 새로 개발된 수사 기법을 대입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력 증거물들에 대한 DNA 재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윤곽조차 보이지 않던 용의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40대 조선족 남성 A씨. 수사팀이 가장 주목했던 건 차량에서 발견된 쪽지문 이거였는데 사실 과거엔 감정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지문의 형체를 복원해낼 수 있었고요. 마침내 당사자를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문만으로 범인을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차량에 손이 스쳐서 남겨진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사팀은 DNA가 A씨와 일치하는지 증명해내는 일이 남아있죠. 하지만 여기서 수사가 가로막히고 맙니다. A씨가 이미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즉 그렇다면 대조를 할 DNA를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건데 이거 거의 다 잡았는데 너무 안타깝죠? 이때 수사팀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혹시 A씨의 친족 중에서 한국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가족이라면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테고 그럼 DNA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A씨의 누나가 한국에 거주 중인 게 확인됩니다. 결국 경찰은 누나의 DNA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죠. 나아가
A씨가 평소에도 폭력성이 강하다라는 진술도 확보합니다. 점점 그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짙어져 가고 있던 그때 DNA 대조 감정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사실상 일치. 범인은 A씨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한국에 없어요.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 이후에도 호련히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아니 그 넓디 넓은 중국 땅에서 이 A씨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찾는다 하더라도 중국 공안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결국 범인을 알지만 잡을 수 없는 답답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2016년 12월 수사팀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요.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를 내렸고요. 지금까지 끈질기게 A씨 소재지를 추적 중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국으로 도주한 범인을 쫓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반드시 검거해서 송 씨의 원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송 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이 아파트 단지는 현재 곳곳에 CCTV가 가득 메워졌습니다. 송 씨가 살고 있던 집을 상징하던 그 대추나무도 끝내 베어졌고 그 자리를 CCTV가 채웠다고 전해지는데요. 다행히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된 이후 병방동에서는 더 이상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범인을 아는데 못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사실 인천 지역의 미제 사건들 중 해결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해요. 우리 모두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중국 어딘가에 꽁꽁 숨어버렸지만 언젠가 반드시 붙잡혀서 죗값을 받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